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클럽의 정혜림입니다. 전일장 다시 한번 아쉽게 2000선을 내주면서 마감지었던 코스피, 오늘은 2000선 재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밤에 마감한 미 증시, ISM 제조업 지표, 그리고 PMI 지표 역시 호조를 나타내면서 경기가 이제는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지표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미국발 훈풍의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 훈풍이 오늘 국내 시장으로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다시 한번 2000선을 회복하면서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간까지 상승폭을 더욱 확대해 나가서 현재 2012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네요.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전반적으로 좀 도와줘야 할 텐데요. 전일장 4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었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이 거셌습니다. 오늘도 기관은 팔자세를 유지하면서 91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도 물량을 보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사자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995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2000선 위에서 강보합 출발하다 보니까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강보합권 눈에 띄고 있고요. 오늘 현기차 사상 최다의 판매 실적을 내놨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워낙 강세 여파에 지지부진했지만 다시 한번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단연 눈에 띄고 있는데요. 3%가 넘는 강세 움직임. 지난 17년 만에 5만 원대를 터치한 이후에 전환사채 물량에 의해서 다소 지지부진했는데요.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5만 원권 회복한 모습 보여주면서 3%대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오늘 성적이 좋은데요. 4거래일 연속 외국계 러브콜을 맞대면서 라인 성장 기대감에 1%가 넘는 강한 움직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가니까 우선주 함께 따라가고 있는 모습 엿볼 수가 있고요. 기아차는 하락 반전한 채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신한지주, 삼성생명, SK텔레콤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는 오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아우도 함께 동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코스닥 548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코스닥 랠리가 끝난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고점 높이게 나서는 모습,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챙겨보죠. 거래소 시장만큼 수급이 그닥 깔끔하지는 않은 모습, 기관 41억 원 사주고 있고요. 개인도 소폭이지만 매수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외국인은 팔자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39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죠. 혼조 양상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형주들, 대장주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모두 쉬어가는 움직임이고요. 서울 반도체가 어제의 급등 이어서 오늘도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LED 성장 기대감에 오늘도 3%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홈쇼핑주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역시나 혼조 양상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GS 홈쇼핑도 함께 선전을 하고 있고요. 오늘 다음이 무섭습니다. 3%에 가까운 강세 움직임인데 이제 카카오와의 합병, 이런 시너지 기대감에 더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시젠도 강보합권 불을 켜주면서 3%대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문제입니다. 계속 연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데요. 오늘 강보합 출발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하락 반전한 채 현재 10전 정도 빠진 모습입니다. 101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1010원, 1005원, 1000원대까지 5원 단위로 하락하면서 그 부근에서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과연 1010원대는 지켜낼 수 있을지 마감까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선상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셨는지 선상 코멘터리 바로 확인해보죠. 김선유 멘토님, 어두운 삼성전자라는 코멘터리 달아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외국인 좋아요라는 코멘터리 달아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봅니다.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윤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상클럽을 잘 이끌어주실 두 분부터 소개해드리죠.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노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좋습니다. 하지만 김선윤 멘토님 어두운 삼성전자라는 시황 코멘터리 달아주셨는데 좀 궁금해지네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을 뭐 7조 후반대, 8조 초반대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외국계 증권사에서 7조 2천억 원짜리를 하나 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쪽에서의 그 스마트폰 공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공격이 심상치가 않은 분위기. 이게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할 가능성 얘기를 더 이상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락 쪽에 나올 거고, 안 좋게 나온다면은 또다시 삼성전자의 추가 하락 좀 나오고 골이 깊어진 이후에 반등적 분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지면 코스닥 완전 IT 작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거 분위기 연출될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올해 3월부터 방송에서 IT 관련주 추천 드려본 적, 관심주로 제시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IT 관련주 지금 다시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 안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T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정말 제가 불안하니까요, 비중 크신 분들은 줄여가신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IT 관련주들은 정말 관심을 가지시긴 아니다. 정말 돌아왔을 때, 그때 제가 삼성전자 좋다고 얘기하면 그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 방송 계속 보시면서 좀 현재 관점은 지속적으로 좀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면 국내보다는 좀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한 7조 원대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게추가 좀 더 기울여지는 것 같습니다. IT 관련 부품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 축소 전략 세워주시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노 멘토님, 외국인 좋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외국인 우리 시장에 들어와주고 있는데 큰 폭의 매수세는 아직 보이지 않거든요. 네. 큰 폭의 매수세를 보이면 당연히 또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겠죠. 그래서는 외국인들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얘네들이 돈을 많이 벌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역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수급의 키는 외국인입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죠. 그리고 7월 달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변곡점, 방향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대신 어떤 방향인지는 저희가 공개방송이라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봤을 때, 자, 오늘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개인이 지금 1,000억 원 가까이가 나가고 있고, 네. 외국인이 1,000억 원 가까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2,000억 원 가까이가 나갔고, 4,000억 원 가까이가 나갔습니다. 많은 물량이 나가고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물량은 신규적인 물량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죠. 왜? 나가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량이 그만큼을 투입을 해줘야만 시장 자체를 받쳐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받쳐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되는 게, 자, 업종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그 전에 여기에 이렇게 올릴 때 누가 올렸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외국인이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올리게 되니까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갭이 발생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멈추냐? 아닙니다. 얘네들은 이제 본전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본전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익이 날까요? 여기 상단에 이 매물대를 기관이 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인은 당연히 우리가 먼저 차익 실현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여기에서
외국인이 한 번 더 뚫어주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평균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그때 이제 우상향으로 접어드는 거고, 그런 포인트를 봤을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종목을 선택하셔서 무조건 비중을 실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조입니다. 제가 6월달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바닥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만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익 실현에 대한 마음으로 멘토링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유롭게 즐기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처럼 양대 증시 강보학 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즐겨보시고요. 외국인이 좀 좋아하는 종목들로 포트에 담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두 선상주의 수익률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시죠. 먼저 김선희 멘토님의 수익률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3%가 넘는 강한 움직임이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성적이 더 좋네요. 5%대, 그리고 CJ CGV도 3.7%대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포트도 흐름이 좋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1%대고요. NC소프트도 2.8%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 전일의 표지판 이지바이오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도 멘토님의 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기업 2.8%대 3%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CJ와 한미사이언스도 강보합권, CJ는 2.5%의 강한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누적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김선윤 멘토님 누적 수익률 시즌1부터 계속되는데요. 40% 자랑하고 있고요. 이상로 멘토님도 16%대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성적표 참 좋은데 오늘은 선상주 두 분 모두 들고 나오시지 않으셨는데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앞서서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두 분 다 선상주를 들고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어떤 이유에선가요? 이미 종목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오늘 지수도 굉장히 잘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오를 때 굳이 좀 매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에 충격이 오는 금요일 날 좀 상황 보고 뭐 다음 주 추천을 하든가 관심주 제시하든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종목별로 말씀드리면 두산인프라코 오늘 흐름 굉장히 좋고 네. NC소프트도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잘 들고 가십시오.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이지바이오가 약간 뭐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 실적 때문이죠. 잘 보시면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 기대감 좋고 수급 좋고 추세상의 하단에서 상승 분위기 전환된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잘 지켜보시고 좀 잘만 따라오시면요. 제가 열심히 수익은 내볼 테니까요. 끝까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희 멘토님 포트 8종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온 뒤에 시장을 좀 잘 지켜본 후에 선상주 담아 보시겠다라는 코멘터를 달아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님도 오늘 역시나 선상주 공개하지 않으셨는데요. 이미 수익 실현한 종목도 계시고요. 무료 방송 좀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계신지요? 일단은 뭐 의아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뭐 TV를 딱 돌렸는데 쟤는 좀 낮게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저는 이익 실현을 좀 몇 가지 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이나 하셨죠. 예, 세 가지 종목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고 저희가 바닥주를 잡다 보니까 바닥주 같은 경우에는 금방 시세가 안 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자체를 인지를 조금 하십시오. 제가 원 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한전산업 올라왔죠. 동서 크게 올라왔죠. 그런 바닥을 잡아주는 종목군들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조금 하시고 저는 공개방송을 좀 일찍 합니다. 그리고 김선윤 멘토는 11시 이후에 공개방송 하시고요. 저는 공개방송을 아침에 9시 하니까 그때 좀 더 참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시장에서 제가 방송 중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심의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이게 직업인지라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인지를 하시면 숨겨진 이야기 이런 거를 좀 더 듣고 싶다. 정말 엑기스적인 부분 좀 더 듣고 싶다는 분들은 그렇게 좀 더 참여를 하셔가지고 AS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어떤 종목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노 멘토님 벌써 3가지 종목이나 1차 수익 실현하셨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 궁금하시다면 오전 9시 저희 선상클럽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무료 방송을 열고 계시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선상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 만나기 앞서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대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2대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두 선상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 현대중공업 매도해도 될까요? 1575님이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 아직 할 때가 아니다. 이제부터 상승이라는 김선유 멘토님의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 단기 반등을 기다려보자라는 같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아직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선유 멘토님께서 좀 더 자세한 상담해 주시죠. 네. 자, 지금 현재 조선주들이 하락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 하고요. 네. 어제도 조선주 얘기를 저희 둘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조선주 팔 때가 아니다. 오히려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발틱 운유주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그렇죠?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800포인트에 되었죠. 이게 지금 천천히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려있는 상태. 지표들이 좋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조선주들이 지금 상승을 주지 못했던 그런 포인트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저가 수주 포인트 똑같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3분기부터는 이제 배를 만들어도 적자가 아닌 배를 만들어서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포인트가 3분기부터 잡히게 됩니다. 자, 2분기 실적은 똑같이 생각하신 것대로 그렇게 좋진 않을 겁니다. 예상치에 부합할 만큼 좋지 않고 예상치 이상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실적 발표된 이후에 모든 악재를 털어내고 3분기 수주, 여력과 그리고 이제 만들면 적자가 아닌 만들면 흑자로 돌아서면서 조선주들이 상승을 줄 거라고요.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는 계기 자체가 2분기 실적이 될 겁니다. 그러면 팔아야 될까요? 아니죠. 조정이 만약에 여기서 나온다면 이제부터는 땡큐입니다. 관심 있게 보시고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물려 계신다고 해서 팔면 안 되고요. 좀만 버티세요. 네, 연말까지만 좀 기다려보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 좀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 계속 바닥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떨어지다 보니까 마음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 바닥 확인이 슬슬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조금 더 들고 가보시면 수익권 도달할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종목 상담 받고 있고요. 다음 시청자 만나보죠. 네, 이번에는 02-3153-2611번, 2612번 2대 전화가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도 013-3366-0110번으로도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청자는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LG 이노텍 네. 12만 7천 원에 20% 샀는데요. 네. 매도가가 궁금해서요. 17만 7천 원에 20% 구입을 하셨다고요? 네, 12만 7천 원. 12만 7천 원이요? 예. 네, 어머님 제가 17만 7천 원인 줄 알고 손실권역인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요. 네. 언제 매도해야 될지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다행히 수익권에 계신데요. 김선윤 멘토님은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시면서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차례대로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머니 비중이 20%신데요. 네. 네, 김선윤 멘토님은 계속 10% 비중 원칙을 고수하고 계시거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매도 의견 드렸어요. 네, 네.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미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또 더 오를까 했는데 더 올랐습니다. 그렇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수급을 보는 사람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수급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최근 들어서 6월 말, 그러니까 6월 25일 기점이라 할까요? 6월 한 25일부터 해서 기관들의 매도가 심상치 않게 보입니다. 뭐 연기금은 물량을 더 매수해주고 있긴 하지만 투신과 금융투자 쪽 물량이 나오거든요. 자, 금융투자 쪽 물량이 나온다. 가장 먼저 빼는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투신 물량 나오고 연기금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를 봤을 때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7거래일 연속 매도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LG이노텍의 수급적인 부분 아직은 잡히진 않습니다. 잠깐 현재 창도 열어봐서 외인들의 흐름도 보자면 외인의 매수를 좀 해주고 있긴 하지만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최근에 급등하고 그러면 이게 한번 올라갔다가 뭐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가 있지만 충분하게 이게 지금 올 초부터 해서 주가가 8만원부터 해서 14만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도 어느 만족하시는 게 좋고, 지금 제가 하나 걱정인 것은 또 LED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많이 나오면서 좋은 뉴스 기사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시장 서울반도체랑 작은 종목도 올라갔는데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니었어요. 네. 빠졌단 말이죠. 뭔가 지금 오늘 상승폭 나쁘진 않지만 차익 실현 욕구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개인들의 시선을 한 번 더 받았기 때문에 기관들이 놓치지 않고 차익 실현 욕구를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이 다는 아니시더라도 최소한더러 수익 나신 금액만큼만 한번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 아니시라면 수익 난 금액만 놔두시고 나머지는 정리하시는 거. 그것도 싫으시다면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는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저는 뉴스에 팔라라는 그 흐름에 좀 베팅을 하고 싶으니까요. 조금 포인트 맞추시고 대응해보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김선희 멘토님은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차트 보니까 계속 무섭도록 올라가고 있는데요. 괜찮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네. 예, 뭐 올라가도 걱정이다, 그죠? 네. 네.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주가의 추이를 매길 때 산술 과정을 뭐 PER 개수로 조금 많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 PER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35배, 37배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평가가 됐다는 거죠. 네. 지금은. 하지만 그래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만큼의 안 좋았던 기억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좋은 분위기로 바뀌어서 올라간다는 것을 좀 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목표치를 봤던 거는 10만원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돌파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를 지금은 좀 더 내재를 하고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가 2분기 실적을 조금 예상을 해본다면요, 1분기보다 좀 더 좋은 수익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은 하이엔드급 좋은 제품을 생산했던 것은 바로 LG전자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은 업그레이드의 개념으로 갤럭시 S5를 어느 정도 만들어냈다면 G3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기술을 탑재를 함으로써 좀 더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줬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 전문용어로 OPM이라는 이 부분 자체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주가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성적표를 앞두고 잠시 쉬어가는 과정으로 저는 좀 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간 자체를 좀 더 길게 보실 수가 있습니까? 네. 기간은 상관없으시고요. 예. 그러면 저는 지금 하단 자체 가격대를 조금 정해드리겠습니다. 지금 LG전자랑 LG이노텍이랑 차트가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상 13만원대, 13만 5천원대까지는 철렁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빠질 수 있다는 개념을 좀 더 생각을 하시고, 대신 거기를 박스권 하단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눌러서 올라갈 확률이 저는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를 조금 정하시는 전략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나는 13만 4천원이나 13만 3천원이 안 깨지면 들고 가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좋은 거고,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래도 이익 실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더 들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현재 매수가가 12만 7천 원 부근이다 보니까 하단 잡아주신 곳에서도 역시나 수익을 볼 수 있으시니까요.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들고 갈지 말지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 만나봤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서울이에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루멘스를 사두는데 많이 빠졌는데 서울 반도체는 지금 올라왔고 그래서 네.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에 10포인트 되는데 좀 추가 매수해도 되나? 루멘스 어머니 매수 가격이 어느 정도세요? 매수 가격이 루멘스가요. 네. 13,300원이요. 13,300원. 지금 역시나 손실권역에 계셔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말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적금리 아니라 추가 매수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우선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김선희 멘토님 조정 시 매수하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 높은 파도지만 이겨낼 수 있다. 두 분 다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손실권역이시라서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신데 좀 기운 내보시고요. 네. 네, 김선희 멘토님 만나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요, 이 서울반도체는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는데, 네. 루멘스는 외인들과 기관들이 좀 매도를 해요. 네. 그래서 좀 반대 흐름인데, 모멘텀은 똑같잖아요. 근데 네. 흐름은 지금은 이제 대장주 쪽으로 이제 먼저 흐름이 좀 바뀌고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서울반도체가 좀 잘 가지고 있는데, 루멘스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번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때 이제 크게 갈 수 있다. 특히나 이제 루멘스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네.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 크게 나빴던 건 아닙니다. 네, 그때 샀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제가 라인을 그은 라인에서 크게 이탈할 때는 네. 손절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추세 이탈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손절 못 하셨잖아요. 네, 손절하셨으면은 이제 그래도 나오셨을 텐데. 저도 이제 이전에 거의 이때쯤에 서울반도체를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언제 말씀드렸냐면은 요 포인트 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가 요 포인트에서 한번 관심주를 제시했다가 제가 이탈하길래 바로 제가 매도 사인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절하신 거 봤어요. 네, 손절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이 추세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수급이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루멘스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서울반도체는 가는데 루멘스 못 따라갈 이유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미 빠진 만큼 빠졌어요. 그런데 실적은 좋다고 나옵니다. 자, 차트가 바닥에서 실적이 좋다는 뉴스를 보면은 그건 뉴스에서 팔라가 아니라 그건 뉴스에서 사야 되는 거고요. 고점 포인트에서 계속 좋다고 나오는 뉴스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바닥에서 어제 굉장히 좋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건 진실된 기사들이에요. 사실적인 기사들입니다. 그러면 바닥 포인트에서 올라갈 때 오늘의 조정폭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하기 가장 좋은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자, 우리 이제 어머니께서 현재 비중은 얼마라고 하셨죠? 10포인트 갖고 있고 10%? 서울반도체는 20%인데 지금 거진 올라왔어요. 20% 정도 되세요? 서울반도체는 20%인데 두 지금 종목 바로 다 거진 다 올라왔고 이 루멘스는 10포인트. 두 종목 다. 예. 자, 그러면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다음부터 제발 이러지 마세요. 같은 업종에서 똑같이 사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건 좀 실수를 하신 거 같고 다음부터 하시면 안 되고. 네. 그럼 비중을 제가 늘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도 그러면 LED 업종의 비중이 40%가 되세요. 10% 놀려버리면. 그쵸? 그러면 정말 많은 거잖아요. 그래도 올릴 수 있으면 여유가 자, 그런데 이상루 멘토님도 말씀 자주 하시지만 저도 똑같은 의견을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불에다가 기름을 부어야지 내려갈 때 물을 타는 건 아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서울반도체 쪽으로 차라리 관심을 두셔야지 루멘스를 비중이 없으셨다 모르겠는데 추가적인 매수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약간 걱정이 돼요. 그래서 매수 사인은 제가 드리겠지만 조정이 조금 깊어지고 나올 때 루멘스는 가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9,500원이 깨진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오면요. 네네. 그때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포인트로 잡으시고 네네. 비중을 제발 부탁드리지만은 루멘스 사시긴 하시는데 두 개 서울반도체를 합쳐서 50%는 안 넘어가게 해드릴게요. 아셨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그거는 꼭 지켜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어머니 고민 잘 해결되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죠. 네, 제이시언 시스템 매수해도 될까요? 017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다 아직 매수하지 말자, 테마주 조심하자라는 경고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분위기 좀 더 지켜보자, 아직은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이시언 에너지 비트코인 관련주로 한동안 좀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지난 30일에는 미캘리포니아에서 비트코인을 좀 합법화 소식에 일시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가요? 이상로 멘토님께서 봐주시죠. 일단은 제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용화, 그리고 실질적인 우리 생활에 접하게 올 때까지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 네.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주가가 금방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와닿는 부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우선순위를 봤을 때 이 비트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 자,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정책적인 분위기, 그리고 거기에 정부 규제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게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하고, 그런 비트코인 네. 같은 경우에도 사이버적인 머니 형태를 띈다면 나라에서는 좀 더 부정적인 입장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상당히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우선순위는 상당히 뒤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의 과정을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7월 달이라면 실적이 이제 곧 하나씩 발표가 될 시즌이에요. 그러면 네.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실적에 대한 분위기로 또다시 한 번 더 자리가 잡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테마주는 좀 더 수익률 자체는 조금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고, 테마주가 제일 극성으로 많이 움직일 때는 바로 3월달, 4월달이죠. 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시장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테마주가 크게 움직이거든요. 그런 계절적인 요인을 봤을 때도 테마주에 대한 접근은 지금 조금 어렵고, 기술적 분석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자, 크게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드러나죠. 자,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요 자리. 지금 2009년 10월달, 10월 16일인데요. 이 기준 자체가 여기가 상당한 과매도 구간에 들어서는 권역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기준으로 어떻습니까? 박수권 자체를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구나.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구나. 그러면 얘네들이 바라는 건 뭘까요?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실적, 두 번째는 정부 규제의 완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빨리 시급하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아직까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차라리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하시고 이 가격대 3,500원대를 좀 더 가까이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상용화 될 때까지는 아직 시기적으로 좀 멀어 보입니다. 관련 테마주는 어차피 시기적으로도 지금 불가하니까요. 좀 더 지켜보시고 다른 종목 생각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626님께서 삼성 SDI 매수해도 될까요? 의견 물어봐 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볼게요. 두 분 다 좋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적금처럼 관심 필요하다. 김선유 멘토님 의견이시고요. 이상로 멘토님 역시 장기적인 대안주의다라면서 삼성 SDI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문자 보내주신 626님 저희 방송 시청 안 하셨나 봐요.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김선유 멘토님 상담해 주시죠. 자, 삼성 SDI를 이상로 멘토랑 제가 단 한 번도 어긋남 없이 3월부터 이 방송에서 계속 옷 사인 드렸습니다. 매도 오면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자 또 사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금 말씀드렸고, 어제는 우리 앵커님께서 보험 얘기까지 하시면서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삼성 SDI 얼마 전에 문의 주셨던 분도 또 그때 제가 매수 괜찮다 하지 마라. 지금 또 어제 급등했잖아요. 오늘 또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좀 해봅시다. 삼성 SDI 이거를 삼성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미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는 회사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주가 흐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삼성 SDI 이제 좀 지겹습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조금 그림을 좀 그려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삼성 SDI의 2009년부터의 흐름입니다. 자, 2011년도에 여러분들 정말 끔찍한 그리스 유럽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쵸? 요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차트 흐름에서 봤을 때 바닥 포인트에 대한 라인이 6포인트였고요. 그 다음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쵸? 자, 어느 정도 이 라인에 대해서 맞아 떨어지는 부분 자체가 성립이 됐단 말이죠. 2014년 밑골이 있습니다. 두 개나. 그러면 이게 다음으로 어디까지 갈까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시간이 길건 말건 크게 상승하는 종목군에 대해서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웬만하면은. 그럼 여기가 라인이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여긴 약간 슈팅 경향이 있고 여기 다 올라탔었잖아요. 다음 포인트 어디입니까? 여기. 제가 죽었다 깨나도 삼성 SDI는 18만원까지는 갈 거라고 진짜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질문 주시는데 똑같습니다. 100번을 주셔도 똑같은 대답 드릴 겁니다. 적금 형식으로 모아가시면 장땡입니다. 자, 방송 보시는 분들, 삼성 SDI 사고 싶으신 분들, 조정 오면은 정말 이제 땡큐다 하고 말씀드리는데, 제발 부탁드리지만 이 방송은 여러분 의견입니다. 그렇죠? 네, 참고를 하셔야 돼요. 제가 무조건 사라고 해서 이렇게 막 사시는 건 아니고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을 해보시고 하시면 되고, 제가 금요일 3시마다 무방 깔끔하게 해드리잖아요. 에? 메일도 하긴 하는데, 자, 11시쯤에서 열긴 하는데요. 그때 이제 종목을 많이 알려드리지만, 어찌됐든 간에 흐름에서 봤을 때 삼성 SDI 뭐 나쁘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또 드릴게요. 결론은 적금 형식으로 그렇게 계속 매수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 꾸준하게 문의 주고 계신데 그때마다 두 멘토님 모두 매수하라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가격 전략 궁금하시면 김선유 멘토님은 선상클럽이 끝난 후 11시부터 무료 방송을 열고 계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선상클럽 전인 9시부터 무료 방송 진행하고 계시니까요. 그 속에 들어가 보셔서 좀 더 자세한 얘기 풀어나가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지역 난방공사. 네, 지역 난방공사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어저께 67,000원 주고 샀거든요. 네, 어제 사셨어요. 예. 네. 근데 하루 만에 빠지니까 예. 좀 걱정이신데,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는 게 궁금하세요? 아니면 손절해 볼까 이런 고민이신 거예요? 손질은 아니고 목표가를 한번. 목표가, 네, 우리 어머니 마음이 급하신데 어제 매수를 하신 종목입니다. 지역 난방공사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우선 매도 관점은 아니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김선유 멘토님 수급 좋아지고 있다. 이상노 멘토님 역시 애매한 구간이다라는 같은 전략이십니다. 네, 어머님 어제 매수하셨는데 두 분의 의견 우선은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신데 이상노 멘토님 만나셔서 좀 더 자세한 얘기 풀어나가 보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뭐 지역난방공사에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증권사에서 그 직원이 추천해가 샀는데. 네. 예. 어제 삼성증권을 팔아가지고 이걸 사라 그러더라고. 이거 삼성증권을 팔았거든요. 예. 근데 오늘 삼성증권은 많이 올라가고 이건 내리니까 불안하죠. 그렇죠. 증권주는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음부터 증권사로 가지 마시고 그때는 답답하시면 방송을 트세요. 센TV 무방인 공개 방송에 좀 참여하셔도 되고. 일단은 제가 지역난방공사를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시기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역 난방공사 이름에서 들어오듯이 난방공사 이 부분에서 그러면 여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겨울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생각엔 겨울이 좋죠. 맞죠? 자, 거기서 특징적인 부분을 첫 번째로 얻을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 달달이 실적이 체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당월 실적, 전월 실적이 있는데요. 5월달에 실적이 4월달에 실적에 비해서 어땠냐면 마이너스 30%가 열 판매량이 줄었고 냉수는 늘었고 전기 판매량은 50%가 줄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전력에서 전기 인상을 올해는 안 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도 인상을 할 수 있는 여지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격대도 생각보다는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틸리티 업종 자체가 이슈가 됐던 부분은 바로 결산 실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3월 달까지는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시장의 분위기는 이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게 아니고 워낙 강세 수혜주라든지 아니 수출주가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자, 이때까지 시장 분위기 이해되십니까? 네. 예. 그러면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매수에 대한 시점보다는 좀 더 기다리셨다가 가을이나 아니면 겨울로 넘어가는 언덕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자, 가격적인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 중요한 자리가 여기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요 자리에 갑자기 빨간색 딱 떴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요 3월 2일 날 떴는데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요 자리 가격대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68,600원, 네. 500원 그렇게 형성되는데 오늘 또 단가가 68,2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돌파하려고 하면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자체의 계절적인 분위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분위기가 안 완성된 상황에서 주가는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횡보를 할 확률이 저는 좀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수익을 거두시기보다는 그 증권사 직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깊은 뜻이 있었을 겁니다. 네. 매매를 자주 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들고 계셔가지고 수익을 대신 조금만 보시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더 해석을 하시고 좀 더 큰 수익을 보시기 위해서는 차라리 저희 공개방송에 좀 더 참여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확실한 종목으로 좀 더 매수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유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차라리 지역난방공사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팔고 나오시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이 가격이요? 네. 어느 가격이 팔면 좋은지 궁금하신 예. 거죠? 예. 어느 가격대 올라오면 팔면 좋을까요? 지금 적당합니다. 차라리 어느 정도는 조금, 적당하다고요? 네, 정리를 하시고요. 이게, 그리고 올해 들어가기가 좀 애매한 게요.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3,400주가 오늘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냐면, 3,400주면 오늘 하루 동안 한 2억 정도가 거래가 된 양이거든요. 2억이면 소위, 조금 주식 하신다는 분들 하루에도 다 살 수 있는 그렇죠. 양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거래가 좀 더 풍부한 주가 위주로 좀 더 하시는 게 팔 때도 편하고 살 때도 편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여유 있게 매매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그러면 평소 네, 매매 성향이 좀 단기로 보세요? 장기로 보세요? 장기로 보지만 이게 뭐 전망이 없잖아요. 네. 찬바람 날 때까지 있어야 지금 되겠다. 너무 더울 때 난방공사 지금 포트에 담으셨는데요. 지금 여름 시즌이잖아요. 좀 시즌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포트 담으실 때는 저희 선상클럽 미리 전화 주셔서 이 종목 좋은지 나쁜지 좀 안전진단 먼저 받아보세요. 네, 잘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023153-2611번, 2612번 2대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죠. 네, 이번에는 문자로 주셨고요. 마크로젠 매도해도 될까요?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매도하면 안 된다. 추가 수급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상로 멘토님은 기회가 아직 많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우선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으니까요. 차례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선윤 멘토님부터 해주시죠.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다시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제 수급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천천히 다시 조금은 그래도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다. 외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들이 물량은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투신권 물량이 다시 한번 좀 잡힌다. 그래서 오늘이나 하여튼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조금 추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으로서 이거를 조금 정리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본 이후에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고 들어가 보시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기회는 많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 매도해도 될까요?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회는 많았다라고 표현을 했던 게,
지금 마크로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선윤 멘토와 제가 꾸준히 어떻게 했냐면, 자, 이때 이 구간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자. 그게 4월 달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상승하고 난 뒤 또다시 옆으로 행보를 할 때, 그때는 이제 매도를 좀 해보자 했는데, 또다시 기회를 놓치시고 또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도 매도를 해보자 했는데, 또다시 한 번 더 빠졌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빠져 그만큼 기회가 많았는데도 실질적으로 참고를 하시되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만의 관점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또 미련이 조금 더 남으셨던가. 네. 그런 부분 자체를 저희는 꾸준히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 자체는 본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한 판단이 본인 스스로가 좀 더 필요하신 건 아닐까라는 의미에서 저는 기회는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유전자 쪽에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수급 자체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오늘도 선상가로 1시간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선상클럽 전후로 무료 방송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는 이상로 멘토님께서 무료 방송 열고 계시고요. 방송이 끝난 11시부터는 김선윤 멘토의 무료 방송이 열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는 내일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